의사가 없어서 야간 응급실이 중단됐다. 내 상태를 보니까 좀 심해 보니까 119로 부르셔라. 노 시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다 지금 다 질환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병원 앞에 사는 것도 그래서인데 언제라도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간호사분들이랑 그런 분들만 이제 뭐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곳 진료 거부입니다. 2살박이 여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뒤늦게 12번째로 연락이 돼서 병원을 갔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화면 좀 볼까요? 이건데요. 일단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거 좀 보시면서 이 화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이게 벌써 한 달 정도 전이라 그래요? 지난달 4일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4일에 밤 8시 40분경에 119에 이제 전화가 한 통 들어옵니다. 이 2살 여아가 고열과 경련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고. 그러니까 뭔가 아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약간 경련도 심각할 하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11분 만에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오.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을 이제 출발을 하려고 6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다 이제 좀 어렵다. 지금 응급실에서 조치가 어렵다. 6군데. 예, 이렇게 해서 출발을 못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일단 지금 당장 이걸 좀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일단 해서 대학병 이생가 글로 가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병원을 계속해서 이제 연락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엔 총 11군데에서 이 부분 결국 응급실에서 받아주기 어렵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1시간여가 도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병원에 결국 가서 이제 응급진료를 받게 됐는데 예. 이게 1시간 5분 만에 이제 응급진료를 받게 됐고 그 결과인지 아직 그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 현재 이 여아 같은 경우에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한 달째 의식불명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구급대는 빨리 왔단 말이에요, 119는. 그러면은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조치가 취해졌다라면 이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지금요? 근데 한 달 전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진료를 못 한다고 얘기했던 병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들이 뭐 일산, 김포 이런 여러 이제 수도권 쪽에 있는 관내 예. 병원들인데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일단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적절한 담당 의사가 없는 그런 이유였거나 아니면은 응급실 시설이 뭐 이제 굉장히 뭐 병상이 없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각 지자체에 조사 명령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진상 조사를 실시를 해서 만약에라도 이게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저희 응급의료법에 보면 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예.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그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라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의 공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도가 나오는 거 오후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 11곳이 진료 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보도 통해서 알려진 건데 한 달 전이긴 하지만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거절한 11곳. 자, 그런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이게 자꾸만 나오고 있죠.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심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뭐 의료 체계나 뭐 응급실 붕괴가 아니다, 위험한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거 문제 많은데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통령실에 있는 저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 이런 정부 관계자분들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성추윤 부의장. 일단 여당 소속인 안철수 의원 역시 이제 정부 관계자들 뭐 좀 가봐라 좀 응급실에 좀 어떤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가봐라. 그리고 아니 구급차부터 좀 타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필요가 없고 자료만 봤더라도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추석 기간에 이제 군의관을 투입한다는 뭐 대책을 내세운 것 자체가 예. 지금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파악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일단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버티면 된다. 그러면은 전문이든 전공이든 돌아올 것이다. 결국 굴복할 것이다. 이런 컨셉인 건데 지금 지난 30일에 있었던 응급의학과 관련 의사들이 모여서 학술 세미나를 했던 한 세션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의사 면허를 갖고 캐나다에 가서 살기, 호주에 가서 살기 이런 예. 걸로 학술 세미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욕 먹으면 됩니다. 그냥 욕 먹고 난 떠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뭐 증원 때문에 우리가 10년, 15년 뒤에 의사 수가 늘어날 것 때문에 현재의 의사들이 떠나고 있고 현재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뭔가 의사 정원 이건 뭐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한 진통일 뿐이야 이러면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응급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 이게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나와야 대통령이 이걸 직시할 것인가? 정말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늘어날 겁니다. 추석 때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추석 때는 외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응급실로 갈 건데 지금 국가가 지금 내세우는 대책이 군의관 투입 또 뭡니까? 응급실 본인 부담률 90%로 늘려서 경증 환자 못 가게 하고. 자, 지금 전형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기들이 어릴 때 고열이 나면은 대부분은 열을 낮추면 괜찮긴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그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들 응급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아기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경증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응급실 갈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솔직히 단 대통령실도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정 갈등 이거 어떻게 계속 돌파를 해야 되니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뿐이지 현상 파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현상 파악을 하고 있으면 빨리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현장 가면 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현장 가보시는 건 오히려 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응급실을 받아주는 곳을 찾지 못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지금 나오는 거는 의사 부족이에요.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무슨 과 진료과가 있는데 그 의사가 없다. 수술 못한다.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죠?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근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운 건 어떡하죠?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그럼 하여튼 만반의 대책을 세우셔서 2,000명 그 고집하지 마시고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사실 이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나기 전에 그 파업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 놀라게 됐는데 이제 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심화됐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처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게 응급실 문제 현상, 뺑뺑이 현상 이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실제 지금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지금 저 좀 전에 지금 그 아기 사례 나왔는데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 응급실에서조차 분만이 안 되는 데가 14곳이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데 24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게 지금 뭐 의대 증원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하자면 특수 면허를 가진 좀 그러니까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응급에 배치돼야 되는데 이건 의대 증원하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그 문을 열어놓긴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026년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보자고 대통령 예. 직속위원회에서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리 미래의 것이 장밋빛이라도 당장 눈앞의 것이 힘들면은 어려운 게 인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추석 연휴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가 235명이 투입된다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일단 들어와서 이 미중유의 위기는 조금 좀 우리가 같이 극복하는 다음에 정부가 지금 2026년을 지금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니까 다시 여기에서 한번 해야지 올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올해 바꾸면 대학 입시 전형이 이게 다 헝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금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전 전공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열린 자세로 대화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의사단체는 뭐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라 그 조건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줄 수는 없다. 또 이런 입장인 거고. 국민들만 힘듭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